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틀린 개수만큼 네. 똥망치 맞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틀려도 맞는 거예요? 네. 하나만 틀려도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네. 친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단톡방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쌤은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사물 인터넷이 진일보한 개념입니다. 각종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 통신하고 소통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용어인데요. 사물이 더 이상 도구나 수단에 그치지 않으며 사람의 개입 없이도 센서와 칩을 이용해 사람, 집, 건물, 자동차, 도로 등이 하나로 묶여 서로 정보 및 데이터를 주고받는 초연결 사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물 인터넷까지 알았는데 네. 거기서 한 사물 단계 인터넷이 나아갔어요. 나아갔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보통 문제를 낼 때는 저 사물 인터넷을 싹 지운 다음에 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물이 사물이 많아요. 일십, 백, 천, 십만, 백만, 천만.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 다 왔는데. 다 왔다니까. 만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정답입니다. 그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사물과 사물, 뭐 가령 뭐 냉장고와 세탁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네네네. 만물 인터넷은 저기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냥 같이 쓰여요.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오브 싱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IOE라고 하는데 네. 지금 거의 같이 쓰이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물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개념까지 들어가서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도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인지만 알 수 있을까요? 5글자입니다. 들어도 모르겠네요. 강아지 의성어예요. 강아지 의성. 강아지가 어떻게 지내요? 멍멍. 또. 월월.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네. 정답은 차이니즈 월이었습니다. 차이니즈 월이었습니다. 이게 왜 차이니즈 월인지도 저도 모르겠네요. 벽이죠, 벽. 예. 우리가 아. 보통 이제 그 인터넷에서 어떤 네. 정보 그걸 사용할 때 방화벽이란 말을 쓰잖아요. 벽이란 말을 쓰는 건데 네. 근데 저거는 지금 같은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으로 보호막을 치는 게 아니라 같은 내부 계열사 안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산업 스파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같은 것들이 그 이전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사실은 관계 없는 데서 기술 빼갈 수 있으니까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호한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계열사 안에 같은 회사 안에 그 치는 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차이니스 월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만리장성을 우리가 그레이트 월이라고도 하고 차이니스 월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렇게 딱 그런 개념으로 그런 지금 뜻이 차이니스 있었군요. 월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뿅망치 한 대가 정립이 됐습니다. 자, 몇 대까지 정립이 되는지 한번 와. 지켜볼게요. 문제 주세요. 예술 영화와 블록버스터의 합성어로 예술성을 갖춘 블록버스터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다양성 영화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다양성과는 그냥 독립 영화를 좀 다르게 지칭할 때 많이 쓰고요. 이건 그 독립 영화 중에서도 블록버스터니까 뭔가 좀 이렇게 히트를 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예술 영화 블록버스터의 합성어래요. 그럼 네. 조합 이래저래 조합 좀 못 해봐요? 예술 예술 영어로 뭐예요? 아트 네. 버스터는 아니고.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아우 좋은 타이밍. 정답은 아트 버스터. 아트버스터.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되게 크게 뭐 이렇게 하는 영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스펙타클한 걸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이 흥행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시는 그 네. 음악 영화 중에 원스, 원스. 비긴 예. 어게인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나의 소녀시대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흥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되고 배급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잡혀 있는 영화들을 아트버스터라고 해서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다양성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다양성 영화를 좀 수용하는 그 관객층들이 많이 폭넓어졌다. 많은 그 문화의 어떤 다양성이 좀 깊어졌다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베트남어로 변경한다는 뜻과 새롭게라는 의미가 합쳐진 용어로 쇄신을 뜻합니다.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개혁, 개방 정책 슬로건인데요.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을 지향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베트남어로 변경한다. 네. 혹시 베트남어 좀 아시나요? 이거 뭡니까? 네네. 들어본 적도 없는 것 똠양꿍, 같은데. 밭다이, 밭. 똥양꿍 마트는 태국 아닌가요? 그렇네요. MC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누구요? 저는 몰라요. 저도요. 이글이글. 그럼 보미 누나 찬스 저도 쓸게요. 잘 몰랐어요. 진짜 몰라요. 정말. 그래도 보미 누나 찬스 쓸게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 네. 일단 오토 카운트 한번 좀.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자 과연 또이? 잘 모르겠네요. 정답 또이구나. 정답 떴어요. 미안해요. 가장 유사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가 시작된 다음에 바로 그 경제 성장률 7, 8%로 올라갔고요. 한마디로 좀 공산주의 체제를 조금 자본주의를 좀 끌어들여 가지고 만들어낸 체제로서 뭐 저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비견되는 아주 좀 중요한 그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운동으로 좀 중요하게 얘기되는 운동입니다. 네, 이 시간부로 절대 까먹지 않겠네요. 도이무이. 도이. 네, 이렇게 해서 뿅망치 2대가 정립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입니다.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정답 맞춰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토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누진세입니다. 유진세. 누진세. 네, 누진세. 세금을 얘기하러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네. 누진세라는 말이 맞죠? 누진세율.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뭐 10원이면 1%, 10원이면 10%씩 내. 그러면 1원 내고 네. 100원이면 10원 내면 되는 것을 이거를 그 구간이 쌓여갈 때마다 좀 더 많이 2배, 3배, 5배, 10배, 11배까지 받도록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받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누진세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좀 그 전기 문제 그런 것들 문제가 많았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세 문제를 맞춰서 원래는 벌칙이 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초반에 약속했듯이 틀린 개수만큼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한 번째 2대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오늘은 좀 힌트를 네. 알아듣는 능력이 늘어났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그래요. 좀 했고요. 네. 다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잘 준 거야, 우리가. 잘 준 건데, 히트를. 네. 자, 제이 쌤은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들 내다 보니까 네. 좀 필요할 때 필요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시사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알아야 할 것도 있고 인터넷 용어도 골고루 좀 퍼져 있어서 문제 내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 올여름 정말 더웠죠. 너무 더워요, 진짜. 거의 뭐 재해 수준의 더위라는 말까지 맞아요. 나왔는데요. 더위가 지나고 한 달 전 쓴 전기요금이 걱정이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재한 씨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그 차에서 자요. 그러다가 큰일 네, 나요. 큰일 나죠. 네.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차는 누진세는 없으니까. 아. 예.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틀 때마다 두려웠다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요. 바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아하. 개선해야 한다,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 말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텐데 승현 학생은 좀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이렇게 좀 하루 종일 틀고 있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더운 날은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나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사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치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제 뭐 가게 같은 데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는요. 네. 네, 폭염에 켤 자유도 없나라고 해서 기자분이 되게 에어컨에 대해서 한이 맺힌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쓰셨는데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폭증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탓에 서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은요. 2013년 기준으로 78%고요. 현재는 8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에어컨들이 거의 다 스탠드하고 있기만 하지 이제 가동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아하. 생각보다는 너무 이게 잘못 틀었다고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장식장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더 밉다라는 시민들 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정부 관계자가 누진제를 없애면 부자들만 좋아지는 부자 감소 효과가 있다고 했던데 내가 보기에 전기요금 누진제는 저소득층 증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예전에 에어컨은 사치품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을 때 이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은 80%가 보급됐으니까 이 정도면 누구나 다 쓰는 건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이제 미국과 비교를 한 기사인데요. 네. 미국은 하루 종일 냉방해도 월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데 뭐 사실 한국만 이런 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한국인만 요금 폭탄에 전전긍긍하는 건 한국의 누진제가 유독 가파르게 요금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저 1단계가 57.9원이래요. 1kW에. 네. 근데 최고 6단계까지 가면 677.3원이 돼가지고 네. 11배. 11배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미국이 우리나라가 17.7배라면 미국은 2단계 1.1배, 일본은 3단계 1.4배에서 누진의 구간이 이제 상대가 안 되게 우리가 좀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그래서 대안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라면 누진제보다는 시간대별 요금 차등화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원가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해서 저유가에 따른 전기 원가 하락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서 새로운 대안들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승현 학생 첫 번째 기사 뭘 느꼈습니까? 그 기사 중에 네. 전기를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에어컨을 켠다는 게 어떤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켜는 건데 좀 과도한 누진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줬어요. 맞아요. 지금의 누진제가 만들어진 게 42년 전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에어컨은 부유층에서나 쓰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금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 전기요금 누진제 그 태동 자체가 네. 이게 출생의 비밀이 또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니까 생긴 게 아니라 그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 네,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도 이제 쇼크를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쓰다가는 그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최고 세율은 1.7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문제. 1979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79년이요? 예, 그 73년엔 1차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79년 뭐가 있었을까요? 새롭게 이차? 롯데리아가. 그렇죠. 그렇죠. 네, 1979년에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 이거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누진세율을 20배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너무하네요.
예, 20배?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조율해서 2007년에 현재 거의 11.7배, 그러니까 거의 12배 정도로 조율이 된 게 지금의 상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석유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오일 쇼크 때문에 만들어졌고 네. 그때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유가에다가 에어컨의 완벽한 보급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맞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장난 아니네요. 일단 누진세가 그 가정용에만 좀 적용이 되고 좀 산업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이유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이 네. 되게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네. 그 가운데 급성장. 있어서 산업에 대한 되게 관대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가령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음주 음주 측정이요? 측정 예. 같은 네. 거 할 때 택시는 전혀 안 잡잖아요. 네, 안 잡아요. 택시는 안 잡죠. 버스도.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일하면서 그 불겠느냐 이걸 먹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그런 거 있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 잡아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하는 것에는 되게 관대합니다. 한국은. 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참 할 때는 산업용 전기나 이런 거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집중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생긴 것 자체가 70년대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거쳐오면서 산업에 대한 어떤 혜택,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빨리 일으켜 세우자 이런 것들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아직도 손보지 않고 이렇게 좀 산업화 시대에 맞춰서 그 전기요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승인 학생은 이제 두 번째 기사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요? 그 조성봉 숭실대 교수의 네. 답변이었는데요. 네. 네. 그 부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진제가 처음 생겼을 때하고 지금하고 시대적 변화가 있었는데 제도는 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기사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도 이 누진제 단계별 요금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특히 올해 유난히 더웠기 때문일까요? 그 누진제 폐지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았죠. 일단 짜증이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나가기만 하면 땀을 줄줄 흘리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예전에 비해서 진짜 에어컨이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요. 네. 1994년에도 이런 큰 더위가 있었다고 하죠. 오.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있어도 이게 예. 피기가 힘든 그다음에 없는 데가 또 많았던 그런 거라면 지금은 집에 다 있는데 그런데 전기 요금 때문에 내가 이걸 못 키다니라는 그런 어떤 분노까지 있어가지고 다른 때보다는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는 거, 이 요금 때문에 못 한다는 거 그런 것이 좀 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워낙 덥다 보니까 그런 짜증이나 이런 것도 여기 그냥 그대로 묻어나와서 네. 좀 더 많이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정요금 누진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저렴한 그 산업용 전기는 이제 높은 관세가 원인이 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 FTA 같은 걸 했을 때는요, 네.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좀 덜 들다 보니까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에선 다른 나라들보다 좀 싸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데 여긴만 싸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자국의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국의 원래 그 세율과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네. 그 관세를 좀 더 높게 부과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가 뭐 이것 때문에 더 이득 보는 건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관세가 더 높게 부과되니까 그 세금만 더 내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우리나라한테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전기요금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현상이 됐겠죠. 네. 지금 여론은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등 전기요금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론이 높아지니까 정부가 TF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장담한데 국민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누진세율 전체 개편이에요. 그렇죠. 11배 너무 많다. 네. 뭐 한 4배나 5배 정도로 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네.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네. 지금 정부가 들고 나오는 안은 뭐냐면 그냥 그 보너스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kW 구간까지는 얼마, 그다음에 거기서 200까지 얼마 하는 식인데 그걸 50kg씩 더 줘요. 150에서 250 하는 식으로 50kg만 더 주지 결국 좀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닐까. 그 화내니까 50kW 더 줄 테니까 넘어가자라는 식이 아닐까라고 해서 국민들이 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의 족보는 네. 저희가 이렇게 누진세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제 반대 의견입니다. 짜자잔. 짜잔. 빠라밤.
네, 자신이 한국전력의 홍보팀이라고 가정하고 현재의 누진제가 적절하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설득해 바라가 이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우, 어렵겠네요. 진짜 참 어렵겠습니다. 진짜 그렇지만 정말 핵심을 꿰뚫는 정말 중요한 기업에서는 사실상 그렇죠. 기업 논리에서는 네. 이 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학생 답해볼까요? 네.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예비율이 비상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력 수요로 인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병원 등과 같은 시설에서 이제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결국에는 이제 전력 수요를 적절하게 이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전력 수요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누진제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블랙아웃에 대해서 좀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블랙아웃 위험이 있다. 네. 실제로 그 산업용 전기가 한 60%를 차지하고요. 가정용은 20%가 안 되거든요. 15% 조금 넘는 수준인데 가정용이 늘어봤자 이게 16% 수준이 얼마나 더 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블랙아웃에 대한 걱정이라면 산업용 전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가정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 누진세를 꼭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감의 폭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산업용은 줄여야지 해가지고 많이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갑자기 늘어난 전기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가정용에 부담한다는 건 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가하는 건데 산업용은 대기업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기업의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부담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서민들만 이 부담을 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산업용의 전기하고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하고는 좀 체계가 다르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압 시설로 보내고 그거를 저전압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공급 비용이 많이 안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비싸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거를 주거용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걸 산업용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산업용에서 더 많이 받아 쓰자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이 부담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적절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딱 한 군데서밖에 출제를 못 하겠죠. 그쵸, 완전. 네, 여기서밖에 출제 못할 텐데 또 하나는 여기서는 되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 군데밖에 출제 네. 못하지만 워낙에 이번 여름 이런 이슈가 컸었고요. 네. 또 하나는 또 한국전력, 아까 재환 씨가 말씀드린 네네.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이제 부당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 좀 약간 무리를 일으킨 기업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이렇게 하는 연습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한점 면접장이에요. 네.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그 승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누진제에서 잘 알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전력에 이런 걸 했으면 네. 누진세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해서 좀 객관적인 수치들로 네. 얘기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좀 근거나 수치들을 가지고서 그냥 어떤 팩트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면 좀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고 했는데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선 하지만 이걸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서민들한테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여러 산업에도 이익인 그런 방안들은 앞으로 발전해서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했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승현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번 문제 이렇게 딱 받고 나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조건 누진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시선을 바꿔서 이렇게 좀
그런 수치적인 팩트를 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되게 그 태도는 되게 좋았어요. 어떤 태도요? 그 당당하게 하는 그거 있죠. 원래 저렇게 되면 사실 저도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면서 약간 그 타협하려는 그런 취준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저렇게 기업 입장에서 당당하게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아주 좋았어요. 당당한 멋있었습니다. 태도는 참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있음을 줬고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네, 좀 화제를 좀 전환해봤습니다. 네. 지금 계속 누진세 한 그 이유가 이번 여름이 너무 더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갈수록 여름이 또 더워지고 있는데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새로운 상품을 좀 기획해 봅시다. 네. 라는 게 네. 주제입니다. 저는요. 네. 오늘 베스트 댓글이 될 자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생각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살면서도. 네. 평소에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음식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밖을 돌아다니면 사실 더운 거예요. 네. 밖을 돌아다닐 때 더운 게 이제 그 습도도 있지만 머리 내리쬐는 그 직사광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뜨거워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전환을 좀 해본 게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모자에다가 여기다가 얼음을 넣고 음료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빨대를 여기다 연결해서 잠깐 걸어 다니면서 머리도 시원하고 녹으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뭔가 그 상품화 되면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했단 말이죠. 정말요. 두 번째 생각은 개나. 이 한전 있지 않습니까? 한전. 누진세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한전이 지역마다 한전이 있어요. 한전은 의무적으로 약간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그만큼 전기세 걷어들이기 때문에 한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갖춰야 돼요. 우리만큼 에어컨을 빵빵하게 들어서 여기 와서 쉬시라고. 한전에서 그 얼음방을 만들어주는 네. 거죠. 우리는 그만큼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도의적인 책임인 겁니다. 이게 네. 징벌적 손해배상.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생각이네요. 저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소박한데요. 어떤 거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이 쿨링 셔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옷 속에 얇은 섬유관을 이렇게 심어놔서 추울 때는 네. 따뜻하게, 더울 때는 춥게 이렇게 춥게.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오. 셔츠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온유 학생, 스마트폰 위에 달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 네. 이미 나와 있는 휴대용 선풍기는 스마트폰과 같이 둘 다 들고 다니기에 번거롭기도 하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달 수 있도록 하면 훨씬 편리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선풍기 바람을 쐴 수도 있다. 사실 이거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여기 알고 나와 있어요.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불편한 게 주머니에 못 넣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가방에만 넣고 다녀야 돼요. 네, 예? 다혜 학생, 땀 패드. 땀이 많이 나는 곳에 패드를 붙여 냄새도 향기롭고 땀도 적절히 분비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재한 씨 손에 이렇게 딱 붙여주고 싶다. 그쵸. 제가 네. 다이어트가 너무 심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안 만나면 됩니다. 약속 취소하면 돼요. 그냥 전화 상담하고 스카이프 하면 됩니다. 아까 재택근무처럼. 그렇지요. 네. 자, 태연 학생. 급속 냉각 아이스팩 같은 것이 있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단순히 냉장고에 얼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정도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급속하게 얼게 되는 냉각팩이 있다면 야외 활동 시 보다 수월할 것이다. 태희 학생, 휴대용 미니 에어컨. 더 이상 미니 선풍기로는 부족한 시대가 왔다. 이제는 미니 에어컨이 필요하다. 전력 공급은 USB를 통해서 받아 휴대용 배터리나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서 보급받게 할 것이고 핸드폰만한 크기로 개발해 휴대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사실 태희 학생의 의견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실외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쓴 건데 어떻게 할 냉매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죠. 대한 개념을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베스트 댓글까지 같이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댓글은 아까 재환 씨가 그렇게 댓글이 자신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눈빛과 네. 그 열정과 이런 걸 해놓고 안 뽑아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재환 씨의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얼음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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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에서의 얼음빵. 한전에서의 어떤 예. 그 이게 상품이라고 했지만 그 그럼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럼요. 그 KTNG나 이런 데서는 그럼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상상마당이나 이런 식으로 좀 그 봉사활동처럼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품으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재환 씨를 댓글로 어, 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환 씨가 유재한 MC가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올여름 폭염에 특히 논란이 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한참 그 누진세 어쩌고 해가지고 다 손보고 나면 여름이 다 지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쓸데없다가 아니라 그쵸.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누진제 잠깐 그 할인한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손을 봐서요.
겨울이든 내년 여름이든 네. 좀 에어컨 좀 틀면서 펑펑 틀면서 이렇게 서민들이 좀 걱정 없게 시원하게 지내는 여름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승현 학생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그 누진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 상황, 분위기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했을 때 제도와 국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승현입니다. 네, 제 친구 도건이한테 부대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열심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 숙여줄래? 아, 한 방 더 남았지? 아,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시준생 여러분, 화이팅!